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오프닝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실제 장표에 있으니까 장표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표를 보면 제가 이 행사를 어떻게 기획을 했고 이 행사에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지속 가능성, 뭐 환경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으셔갖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은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지속 가능성 환경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 환경을 살려서 다음 세대에 좋은 걸 물려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IT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살려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약간 실망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쨌든 정의 혹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지속 가능성이 영어로는 sustainability인데 sustainability의 내용을 딱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를 제가 요즘 IT에다가 기사를 실으면서 이거를 보냈더니 이거 너무 오래된 거라 이걸 아실 분이 없을 텐데요. 이걸 아시다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알아서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애니메이션 몰라요. 그 약간 뭐랄까 지구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캡틴 플래닛 뭐 지구 특공대인가 뭐 그런 제목이고 여기 보면은 그 이 주제가가 태양을 움직이는 지구는 하나 우리가 지킨다 뭐 출동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듣고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행사 준비하고 주제가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음률이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지구는 하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네 나중에 필요하면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 문서를 번역을 했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독일에 있는 레오 친구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영어로 띄우고 제가 그때 한참 뭐 번역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번역을 좀 해서 쭉 읽어봤더니 결국 이 내용은 지금 보면은 AWS나 애저나 GCP에서 탄소 배출량을 막 이렇게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이런 거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저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문서를 다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환경을 지키고 뭐 저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피노프스에 대한 성격 그리고 실제로 코스트 옵티마이징의 성격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IT는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굴려야 되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 창출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탄소 배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탄소 배출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대시보드를 AWS 그리고 Azure 그리고 GCP가 굳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제공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라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걸 뭐하러 제공을 하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갑자기 커졌네? 소리 갑자기 커졌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은데 탄소 배출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 이유는 사실 1차적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뭐 이유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아리백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 대시보드 제공하고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탄소를 배출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부분, 그래서 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돈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걸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발자분들은 데이터 센터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 저 수많은 장비들이 열을 뿜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조 장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쿨링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거기 항온환습기라고 불러갖고 습도랑 온도를 조절하는 여러 기타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열을 엄청 많이 내니까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세션에 이제 발표가 이제 GPU 쪽인데 GPU 같은 거 굉장히 많은 열을 내잖아요.
그런 열을 내는 장비들을 식혀야지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저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월급을 월에 한 1,000만 원 혹은 1억 정도를 벌면 100만 원 쓰는 게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물론 여기 1,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00만 원 단위를 버실 거잖아요. 그 100만 원 단위를 번다면 저희가 쓰는 돈을 조금 줄여야 결과적으로 총 소득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막대한 에너지 돈 사용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각이라고 하는 되게 공기가 이제 공조 인풋이 찬 공기를 인입시켜 갖고 결과적으로 공조 비용을 줄이는, 이 공조 비용을 줄이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서 혹은 뭐 여러 가지의 그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적게 쓰거나 뭐 어떤 코스트를 줄여서 기업의 이윤도 높이는 같은 효과가 있고, 개발자 혹은 엔지니어 관점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 사실 이제 러스트 세션에 나오는데,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어떤 컴파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적은 메모리를 쓰거나 적은 CPU를 쓴다면 동일한 결과를 돌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저희가 서스테너빌리티를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으로 하는 거라 대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제가 CNCF 앰버서더인데 제일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로고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는데 이게 CNCF 앰버서더 로고인데, 그 CNCF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의 약자이고,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굉장히 많이 퍼뜨려서 그러한 기술들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CNCF에서 정의하는 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적혀 있지만 영어니까 저희가 딱 봐야 될 부분만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Dynamic environment such as the public, private, and hybrid cloud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동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든 프라이빗을 쓰든 퍼블릭을 쓰든 똑같이 동작시켜야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똑같이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CNCF에서 가장 먼저 그레이주에이트한, 졸업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면 여기서 배포하는 것과 다른 데서 배포하는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동일하게 구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AWS에서 구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저에서 구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GCP에서 구동하거나 하물며 온프라미스 쿠버네티스에서 구동을 시키더라도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AWS, GCP 그리고 애저에서 저희가 그 탄소 배출량을 받고, 그 탄소 배출량이 적은 곳, 즉 거기서 코스트를 굉장히 줄여갖고 적은 가격의 EC2라든가 적은 가격의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였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적은 컴퓨팅, 적은 돈으로 똑같은 컴퓨팅 파워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그만큼 이윤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를 애플리케이션 배포해서 쓸 수 있다는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 데모가 지금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준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 네. 지금 성준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게 데모가 제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영상 어디 있어요? 드라이브에 있는 걸 그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동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AWS, Azure, GCP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제가 말로만 했지만 저희가 엔지니어 개발자니까 실제로 그런지 봐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가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 물론 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 스타일은 데모를 꼭 보여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검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봐야만 저희가 신뢰를 서로 이제 쌓게 되고 그게 이제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어제 녹화를 했고,
편집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착오가 있어서 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안 내려온 거죠? 네, 이렇게 한 상태이고 미러가 아닌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안 보이는데. 처음으로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16초요, 선생님. 나오세요.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너무 밑에 있어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단상이 있으니까 EKS 쪽에 대한 컨텍스트고요. EKS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고 EKS에서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애플리케이션 앤 로드 밸런서를 하나의 야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인포 W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걸 배포를 하고 나면 EKS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플러스 로드 밸런서가 이제 배포가 되는 거고 그 배포가 된 거를 확인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AWS 이렇게 도메인이 나오죠. 이 도메인을 확인을 하고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은 저 배포된 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리시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긁어갖고 그 웹페이지를 보여줄 거고요. 지금과 같이 지금 이거는 체크 인포라고 해서 제가 약간만 바꾼 현재 배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OS에 있고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바꿔야겠죠. 똑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애저 쪽에 있는 AKS에다가 컨텍스트를 바꿔갖고 AKS가 동일한 이거 전혀 바꾸지 않고 이게 네 그 중간에 샷을 자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걸 배포를 딱 해갖고 그러면 동일한 게 배포가 됐을 거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파드랑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그 아시겠지만 로드 밸런서를 이제 생성을 하겠죠. 로드 밸런서 생성이 되면 이 IP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배포되어 있는 얘기가 이게 AKS에 있는 겁니다. IP를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K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GK로 컨텍스트를 바꿔갖고 GK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면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파드랑 서비스를 보면은 그 파드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로드 밸런서 생성을 하니까 기다리면 생성이 될 거고 그 서비스 IP를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은 그 EKS, AKS, GK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앱이라는 컨셉은 그 CNCF 기준으로는 뭐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꿔주세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어디에서 배포해도 동일한 결과 그리고 최소한의 변경 거의 변경이 없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뭐 필요에 따라서는 AWS 좀 더 저렴하다면 저렴하다는 얘기는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엄밀히 따지면 탄소 배출이 줄다 너무 이렇게 점프한 것 같긴 하지만 돈을 줄여서 만드는 서비스는 그만큼 에너지를 세이브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최적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돈을 쫓아서 더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더 적은 돈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도 지키고 저희의 그 월급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AWS, Azure, GCP, 온프라미스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을 쓰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어지는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오프닝의 수준에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를 이제 옥찬호님께서 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러스트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기 있는 애가 아니니까 C++ 하시다가 러스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일부 분들이 관심 있어 좀 보시는 정도이긴 할 텐데 이거를 지금 당장 쓰시고 뭘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러스트는 그 지금 서스테너빌리티의 관점 결과적으로 돈을 적게 쓰면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 관점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랭도 고민을 했었고 러스트도 고민했는데 지금 옥찬호님께서 러스트에 훨씬 전문가라서 러스트로 주로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진행하는 내용에 보다 보면은 그 컴파일 할 때 드는 시간, 쓰는 메모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비용적인 관점 그 비용이라는 거는 그 실제로 돈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비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쓰는 메모리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발을 하거나 엔지니어링 할 때 최적화를 하잖아요. 그 최적화 관점으로 러스트는 굉장히 훌륭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GPU에 대한 요즘 아주 GPU를 왜 이제 선정이 됐냐면 GPU를 넣으면 그 모객이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GPU가 워낙 인기가 좋잖아요. 여기 가서도 인공지능 얘기하면 많이 오시고 그래서 GPU는 이제 레벨업 대표님이 되게 유명하신 이제 인공지능 쪽 이제 솔루션 하시는 업체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GPU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저희에게도 좋고 기업에게도 좋고 서스테너빌리티의 관점에서 좋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최적화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살짝만 더 첨언을 하자면 서스테너빌리티는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서스테너빌리티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증가를 시키는 결과 그리고 환경을 지키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결과 그리고 종국에는 저희의 월급이 올라가거나 저희의 경력이 쌓여졌을 때 저희의 커리어 패스가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서스테너빌리티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드 서스테너빌리티를 하시는 것을 네, 저는 좀 더 권장드리고 싶고 특히나 서스테너빌리티라는 키워드가 환경으로만 치환되어 있지 않다. 환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오늘 좀 키워드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